2022년 2회 전기기사 필기 총평은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떠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과목별로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어떻고 과목별로는 어떻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합니다. 왜 중상이냐면 이 중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붙어 있는 얘기는 이유가 뭐예요? 중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가 나왔던 과목이 있고 상으로 나온 과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적으로 나온 과목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이 전기자기학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패턴에 대부분 들어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1회차와 같은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전력공학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전력공학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인 전기 설비 기준이 굉장히 쉬웠어요. 오히려 뭐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154, 150 스퀘어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중 정도 아니면 전력공학 하예요, 사실 얘기하면. 그래서 점수를 좀 알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기 기기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 및 제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 기기는 뭐 예를 들어 상이다라고 하면 회로 제어는 극상이야, 극상. 회로 제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던 관연도 문제에서 같은 게 한 8개 정도밖에 안 돼. 많아봐야 10개예요. 관연도 다 풀었다 그러면. 그런데 나머지 그럼 10개는 뭐냐? 전부 변형이 돼버린 내용이에요. 전부 변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얘기죠. 제가 아침마다 회로이론, 월요일 수요일날 아침마다 회로이론 해드리는 이유가 뭐야? 회로가 견고해야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인데 여기에서 과락이 나지 않았으면 이번 시험은 그래도 해볼 만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과락이 났다면 조금 사실 뭐 어떻게 제가 위로를 드린다면 좀 운이 없었다. 이번 시험은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회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그랬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괜찮았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분석을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전기기사 필기 파이널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거의 다 있더라. 설비 기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회로 제어는 아니에요. 회로 제어는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어려웠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카페도 뭐 많이 써놨는데요. 카페도 많이 써놨고 여러분들 제가 후기를 다 보니까 파이널 해가지고 3일 동안 우리 노량진에서 특강을 했었습니다. 이 특강할 때 특강책에 있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강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 특강을.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특강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저 필기 4번 떨어졌는데 이번에 특강 듣고 붙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땠냐? 전력공학 18개 맞고 회로 제어 9개 맞았다는 거예요. 합격은 했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얘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3회차부터는 CBT로 갑니다. 그렇죠? CBT로 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전기기사 필기 파이널, 이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CBT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한 60% 이상은 놓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회로 제어 때문에 조금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과목별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전기자기학이 왜 어렵지 않다고 했냐면 기존 문제 패턴을 분류했던, 즉 뭐예요? 우리가 저거 있었죠? 뭘 얘기했어요?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필기 파이널에 다 있었던 콘덴서면 콘덴서 구하는 공식 뭐 얘기 다 했죠?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자속은 자속 밀도하고 면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거밖에는 죽어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이런 패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에 있는 문제가 14문항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나머지 4문항은 뭐냐면 관연도 문제에는 있는데 우리가 파이널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관연도 문제는 있었고 파이널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관연도 있었고 파이널에 없었던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말로는 다 했는데 얘기 안 된 게 뭐냐면 유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전율이 입실론 1보다 입실론 2가 크다. 그럼 힘은 어떻게 항상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유전율이 큰 쪽이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면에서의 힘은 항상 이러면 힘이 그죠? 유전율이 큰 쪽이 작은 쪽으로 간다 뭐야? 우리 항상 그 맥스웰의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출 문제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저기는 없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파이널 특강이나 이런 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4문제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나왔던 애들은 조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다. 한 2문제 정도? 그렇죠? 2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부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V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V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줄 수 있냐면 라플라시안의 R을 구하라는데 R이 루트 X제곱, Y제곱, G의 제곱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넣어서 풀면 안 된다고 제가 시험 볼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한 2개 있다. 그래서 이 2문제를 제외하더라도 15문항 정도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죠? 과목별 분석해서 보시면 전기자기학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냐면 전력공학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야? 기존 문제가 16문제고요. 우리 그 필기특강이나 그 다음에 파이널 책에 있는 게 16문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 관연도 문제 들어있는 게 한 3문제 돼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저압 뱅킹 방식을 쓰면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가 사고가 나면 얘도 꺼야 되지만 얘도 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사이에 우리 이론할 때는 제가 얘기했는데 그죠? 기출 문제는 있어요. 뭐예요? 요렇게 구분 퓨즈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구분해주는 퓨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고 파급을 막는 방법이죠.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기출 문제에는 있어요. 기출 문제에는 한 번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있었던 내용이고 신규나 그 다음에 이 변화는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겁니다. 문제가 전력공학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A0가 A 플러스 그죠? A 플러스 C의 GR이고 뭐 이렇게 쭉 돼 있으면서 C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TS죠. 그 다음에 뭐 쭉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그 기본소에는 있죠. 이렇게 됐던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A부터 쭉 나오는데 그중에 C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왜 이거는 신규 및 변경문항으로 넣냐면 얘네들을 주고 A, B, C들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분명히. 관연도 문제도 그랬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걸 안 주고 얘를 보고 C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 그림이 얘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렸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력공학에서 점수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전기기기입니다. 사실 전기기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기기기 어려웠는데 신규 문항이 3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패턴에서 한 15개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13개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패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기출문제에서 나온 내용과 변경 내용 중에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V1은 전압이 200의 사인에 그죠?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30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부하 전류를 주고요. 무부하 전류가 3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0.7에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그래서 180도예요. 무브와 손실을 계산해라. 무브와 손실은 철손이죠. 여기서 히스테리시스는 구할 수 없으니까. 주모 여기 잘 보세요. 철손은 어떻게 써? 1차 전압하고 철손 전류야. 철손 전류가 대부분 다 무브와 전류라고 지금 보면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우리 비정연파 교류할 때 맨날 했잖아요. 주파수가 같은 애들끼리만 전력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관계없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이거는 그냥 끝났어요. 루트 2분의 200, 루트 2분의 3의 코사인 몇 도요? 둘이 위상차 30도 하시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쉬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A형 시험지는 얘가 4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번부터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비례추이하면 최대 토크는 안 변한다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은 패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턴에 있고 기출문제 4문항 나왔는데 이 중에 한 번 출제된 문제가 3개나 돼요. 상당히 어려웠던 회차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회차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기도 이제 득점을 많이 하지는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제어 말씀드렸죠? 기존 문제가 한 패턴이 한 10문항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한 3문항, 변경 문제가 7개나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들 둘이 합쳐서 10문항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문항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게 그냥은 안 줬다는 거죠. 블록선도의 경우에도 블록선도만 해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향 앞으로 가는 전향에 대한 게 2개. 피드백이 몇 개였냐면 그렇죠. 피드백이 몇 개였어요? 하나, 둘, 그죠? 3개 되는 거야. 3개. 복잡한 시스템은 밖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뭐 신호름 선도를 주고 그죠? 신호름 선도를 주고 그렇죠? 이렇게 신호름 선도를 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예요. 자, 요런 문제를 가지고 전달함수를 찾는 그걸 미분방 정식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좀 어려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에 가서 보니까 회로 이론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회로 이론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 중에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분의 라플라스 변환만 해도 그렇죠? S제곱 3S 플러스 2예요. 예전에 있던 문제에서 요게 바뀌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눠도 보세요. 1 플러스 S제곱 2S 플러스 5니까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S 플러스 5를 하니까 2S 빼고 S 마이너스 3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회로 중에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회로이론 4장에 기본서에 다 있는 문제고요.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I1, 여기가 I2, 여기가 I3인데 우리가 계산하면 임피던스가 여기가 1옴이기 때문에 그렇죠? 1옴이고요. I3는 5A이기 때문에 둘이 계산하면 전체 전압은 5V라는 걸 알고 시작했는데 원래는 여기 3개를 더해서 전류를 구하는데 주목! 전체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 전류가 복소수면 반드시 전류나 전압의 콘주게이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죠. 답을 그죠? 2번으로 써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할 때 그죠?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회로를 이번에 제가 정답 서비스 해드렸죠? 정답 서비스 하면서 회로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왜?
저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회로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기존 패턴에서 16문항이고 KC에서 4문항이에요. 기존 패턴에서 바꿔서 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KC로 나왔던 4문항 중에는 3문항은 뭐예요? KC 필기 예상 문제 전부 다 있어요. 하나만, 그죠? 하나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거는 뭐 풍력 터빈에 대한 건데 이것도 뭐 읽어보면 틀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우리 특강 할 때도 뭐라 했어요? 가공지선 시험 문제 고압만 나온다. 몇 미리? 4미리. 그렇죠? 그런 얘기 맨날 드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번에 행복한 게 뭐예요? 설비지 행복한 게 뭐야? 철도 궤도는 무조건 6.5라고 그랬는데 자 가공전선이 22,900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다 6.5. 바로 밑에 문제는 뭐야? 통신선이 철도를 횡단하다 얼마? 6.5. 철도 6.5 두 개가 2번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뭐 거저준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조가선의 단면적이에요. 이 조가선인데 통신용 조가선이죠? 몇 스퀘어라 했어요? 38스퀘어라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적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기 예상 문제 반드시 공부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